좌식 생활로 인해 서양인보다 동양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 65세 인구의 85%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 건강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가는 관절.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S중앙병원 최재림 골관절 센터장과 함께 젊고 건강한 관절을 위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본다. 네, 안녕하세요. 톡톡TV 닥터 신소영, 이민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분위기를 좀 확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확 바꾼 것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건강 정보 더 알차고 또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톡톡TV 닥터의 새 얼굴 이민재 아나운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민재 아나운서, 우리 톡톡TV 닥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투입된 아나운서 이민재입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도 참 좋아하고요. 특히 건강 관련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톡톡TV 닥터의 새로운 진행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알토란 같은 이 건강 정보들을 앞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오름 올라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아이고 다리야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무릎이 아프시다는 분들 얘기를 좀 종종 들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좀 약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관절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참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노인성 질환으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요. 이게 최근에는 이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 퇴행성 관절염이 참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톡톡TV 닥터 S중앙병원 정형외과 최재림 부원장님 모시고 젊고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 또 퇴행성 관절 질환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50대에서 60대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좀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무릎이 좀 욱신거린다 이 정도 증상을 알고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몸에는 100개 이상의 관절이 있는데요. 그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에 그 잦은 손상이라든가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 생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연골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래서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기능에 저하가 오는 질환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걷는 걸 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산도 그래서 자주 등반하시는데 네. 최근에 산에 갔다 오셔가지고 내려오실 때 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좀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넘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평지를 걸으실 때는 괜찮으신데 이 조금만 경사가 높은 곳을 갔다 오시면은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운동을 하고 산행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통증이 다 오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운동 후에 오는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통증의 증세는 약간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40대, 50대, 그 중년에 들어선 분들이 평소에는 안 아프다가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지 않았나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 중일 수도 있는 거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민재 아나운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무릎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이런 증상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가장 흔한 것은 역시 관절 주변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처음에는 그 통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게 되고 점점점 그 횟수가 반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염증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관절 주변의 부종, 관절이 붓게 됩니다.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봐도 느낄 정도의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능장애가 나중에는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으면 그렇게 무릎이 쑤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도 잘 안 가세요. 왜냐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릎이 아플 때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퇴행성 관절염은 어차피 연세가 드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그 삶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방치하게 쉬게 되면 너무 이른 나이에 관절로 인해서 그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흔히들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기가 좀 번거롭다 보니까 근처 약국에 가서 이 파스 사서 붙이거나 아니면 물파스 바르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써봤는데 실제로도 시원하고 또 좀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나요? 네, 요즘 파스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요. 그 파스에는 그 소염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주변의 부종이나 통증 감소에는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절염의 진행을 막거나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근원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이 요즘에는 노인층뿐 아니라 이 젊은 층에서도 참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제가 그 진료실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의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제법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젊었을 때 생활 스포츠를 많이 즐기면서 무릎 관절 연골이 그 외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운동을 격하게 했을 때 젊은 층에서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민재 아나운서가 검사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 무릎 관절 관련해서 검사를 좀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노인층뿐 아니라 이제 젊은 층에도 참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실 저도 지금 걱정이 돼요. 제가 받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되는데요. 먼저 이민재 아나운서가 받은 검사가 어떤 검사인가요? 네, 우선 무릎의 통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 무릎을 세심하게 만져보았습니다. 무릎에는 부종이나 여러 가지 그 압통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결과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퇴행성 관절염 아닌지 제 무릎 괜찮은가요? 그 병력과 만져본 그 신체 검사 소견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아직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민재 아나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참 아직 젊은 나이에 걱정이 됐는데 다행입니다. 예. 검사 결과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네, 일단 결과를 들으니까 좀 안도가 되고요. 요새 하도 젊은 사람들이 무릎이 안 좋다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혹시 그중 아닐까 좀 걱정했는데 일단 참 다행이네요. 네.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젊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 노인층뿐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도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들이 좀 많이 예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20, 30대에는 우선 그 생활 스포츠를 즐기다가 관절에 그 외상이 오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으로 보입니다. 그 젊은 층들이 즐기는 축구, 농구, 마라톤 모두 다 상당히 좋은 운동이지만 관절 연골에는 상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한 운동은 피하고 또 운동을 즐긴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가져서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들이 붙지 않게 그리고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도한 음주는 그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높여서 관절 주변의 그 영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젊은 여성분들의 그 하이 힐이라든가 그 보행 습관 그리고 다리를 꼬고 하는 그 습관 등은 그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고관절 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관절 예방이 물론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 좀 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장님? 우선 그 관절 전문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관절 주변에 통증이 시작되고 관절염이 시작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 적절한 물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 알기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몸에 해롭다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에는 관절 주변의 연무 조직을 그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연골의 재생까지도 도움을 주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믿고 복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손상된 관절이 이런 치료들로 100% 완치가 가능한가요? 관절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아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중년이 되면 관절 연골의 재생은 정지되고 오히려 그 손상만 가속화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기 진단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번 손상되면은 예, 자연적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흔히들 이 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제대로 걷질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후유증이 참 심해서 이 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관절 치료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게 있나요? 네, 관절을 수술할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해본 후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관절의 통증과 기능장애가 지속될 때 수술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요. 최근의 수술 방법으로는 관절 내시경으로부터 해서 절골 수술, 그리고 그 줄기세포 치료, 연골 이식 수술, 그다음에 인공관절 등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서 치료하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수술은 어떤 가장 나중에 고려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참 수술 받는 게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보다 비수술적인 방법들도 많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술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교적 연세가 많지 않으신 중년층이라고 한다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구멍을 한두 개 정도 뚫어서 그 내시경 기계를 이용해 관절 안을 들여다보고 하는 수술인데요. 수술의 결과도 비교적 양호하고 또 재활치료도 빠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만족해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무릎이 O자형으로 휘어져 있는 분들을 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무릎 안쪽에 유난히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고 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노년층이 되시기 전에 그 휜 다리를 교정해주는 절골 수술을 해주시게 되면 무릎 전체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무릎의 연골이 부분적으로 많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그 무릎 중 덜 중요한 부분에 있는 연골을 띄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연골 손상된 부위에 이식을 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생아 그 제대혈에서 추출한 그 줄기세포를 배양하여서 무릎에 심어서 또 연골을 또 재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방법들이 인공관절 수술인 건가요? 그런 방법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아니면 그런 방법을 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7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주로 시술이 되고, 인공관절은 마치 그 치과에서 치아 보철 치료를 하듯이 무릎 관절면 연골의 그 손상된 부위를 일부를 떼어내고 그 위아래를 보철처럼 씌워 넣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어떤 수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연세가 만으로 72세 된 할머니의 무릎 관절 연골이 손상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무릎을 절개한 후에 그 손상된 연골을 떼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수술을 받으신 할머니는 집 근처에서 약 10년 동안
관절염으로 약물 치료도 하시고 물리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무릎에 그 뼈주사까지 여러 번 맞았던 분이십니다. 결국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수술을 권을 받으셨고 또 저와 또 인연이 되어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이렇듯 다른 부분은 다 정정하고 건강하신데 무릎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신 분한테 잘 시행되면 보다 안 아프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즐긴 후에는 관절을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손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고 중년이 되면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이 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증상이 나타나면은 방치하지 말고 무조건 어떤 병원으로 찾아가서 좀 치료를 받는 게 낫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좀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무릎 관절 다음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또 어깨입니다. 예, 어깨 통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깨 통증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일단은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무거운 것을 들 때 어깨 관절 주변으로 해서 통증이 오고 심한 사람은 목에서부터 팔까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세가 악화되면 잠을 자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저도 어깨 통증이 좀 심해서 병원을 한번 찾아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증세가 반복되지 않고 일시적인 거였다면 MRI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리치료나 안전거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좀 운동이라든지 물리치료를 받으면 더 호전될 수 있다 이 얘기신 네. 거죠. 저희도 그렇지만 평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때 한 가지 자세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이 목이 좀 뻣뻣하기도 해지는데 이 목하고 어깨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어깨 통증하고 목 디스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들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이신 분들은 어깨 주변의 앞쪽 부분을 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목과 팔 쪽으로도 당기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역시 통증이 이쪽이 제일 심하고요. 그리고 잠잘 때 이쪽이 눌리게 되면 어깨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움직여 봤을 때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면 역시 어깨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목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어깨 이쪽보다는 목덜미 그리고 이 뒤쪽 때로는 팔로 미치는 저린 듯한 느낌 등이 주 증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평소에 이런 어깨 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가벼운 체조라든가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방법 등이 예방이라면 예방인데요. 예방법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손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고 하는 운동들, 배드민턴이라든가, 예. 네, 다음에 헬스, 그런 동작들, 그리고 수영, 무리해서 하게 되면 어깨 주변의 힘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민재 아나운서가 테니스랑 배드민턴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사실 이 배드민턴하고 수영이거든요. 아까 원장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 어깨 통증에는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적절히 즐기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해야겠는데요. 이 어깨 통증도 이 퇴행성 관절염처럼 어떤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나요? 우선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깨 통증이라고 해서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깨 관절 상태를
먼저 정확히 진단 후에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이 지속될 때는 그 엑스레이나 이학적 소견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 MRI 등의 영상 촬영을 통해서 진단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증상에 따라서 그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또 치료 후에 완치까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어깨는 다른 관절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제법 긴 편입니다. 수술을 했을 때도 그렇고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인 치료할 때도 어깨 통증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길어서 스포츠 손상에 의한 경우라면은 한두 달 이상 갈 것이고 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우는 그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네, 원장님, 어깨 통증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어깨 통증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나요? 네, 어깨하고 무릎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무릎은 체중이 실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관절염이 상당히 급속히 진행되는 부분이고 어깨는 무릎과는 달리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 아니고 그 회전이 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뼈 연골 손상은 무릎보다는 더 훨씬 늦게 진행되고 또 퇴행성 그 골관절염으로 오는 경우는 더 빈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관절 주변에 그 힘줄이라든가 근육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연부 조직들에 문제가 와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 찾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의 진단은 대부분이 어깨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어깨 주변의 회전근개 질환 혹은 그 어깨 주변에 그 관절 주변에 있는 얇은 연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상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깨 통증에서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혹시 오십견도 이 어깨 통증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십견이라는 말 자체가 그 옛날에 어깨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모를 때 나이 한 50이 되면 어깨가 아파오더라. 그 50이 되면 아프다 해서 나온 말이 오십견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요즘은 오십견이란 말보다는 좀 더 구체화해서 그 MRI 등을 사용해서 어깨의 정확한 그 이상 위치라든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질병을 다 나눠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서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안 돌아가면 그 오십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십견도 역시 진단을 받고 어떤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부분의 오십견은 어깨에 있는 그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 팔을 들어주고 돌려주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요. 그 단계에 따라서 그 비수혈적인 치료, 그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 등을 꾸준히 하게 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당수는 회복이 되고요. 그 중에서 회복되지 않는 분에 하나여 그 적절한 수술법을 통해서 치료하시게 되면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도 그렇고 어깨 질환 환자들도 그렇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많이 호전이 되나요? 네, 그 비수술적인 치료든 수술적인 치료든 그 젊었을 때의 관절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우선 그 관절에 이상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비수술적인 그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죠.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 등 여러 가지 그 안전가료 등 여러 가지 그 비수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고 그 관절 기능에 제한이 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과 또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지금은 주변에 보면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상당히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옛날과 달리 그 수명은 늘어났지만 관절의 수명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년이 들었으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80세, 90세,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무릎이 아프시거나 어깨가 아프실 때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S중앙병원 최재림 부원장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요, 그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이 컴퓨터를 오래 하고 있다거나 또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하이힐을 신었던 것이 제 관절에 얼마나 이렇게 독이 되고 있는지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얼마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사람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걷는 거라고 합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걷는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젊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